수백만 명의 사망한 미국인들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머스크가 이를 찾지 못해 망신당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올해 21살 한인 정윤서 학생이 추방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5개 식당 승인을 받은 식당들은 오늘부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미충협회 이명빈 회장이 새롭게 발간한 세월은 가건만 출판 기념회가 뉴욕에서 오는 29, 뉴저지에서 4달 4일 각각 열립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망한 미국인들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머스크가 이를 찾지 못해 망신당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4일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효율부는 사회보장국이 100세 이상 2천만 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행정의 표본으로 내세우면서 수천억 달러를 절약할 것처럼 강조해왔으나 터무니없는 실수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랜드 두덱 사회보장국장 대행은 사회보장국이 100세 이상 1,890만 명에게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과장되고 틀린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두덱 국장 대행은 100세 이상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미국인들은 1,294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효율부가 주장한 2천만 명은 단지 사망 기록이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두덱 국장 대행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미국에서 115세가 되면 사회보장연금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2천만 명 부적절한 지급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두덱 국장 대행은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100세 이상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다는 미국인들 1,294명 중에서 1,107명을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905명은 생존해 있고 200명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머스크의 정부효율부는 2천만 명이 사회보장연금을 사기성 또는 부적절하게 받고 있다는 자료를 포착해냈을 때만 해도 수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고무된 분위기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거액의 절약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 대학가를 휩쓴 가자전쟁 반전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올해 21살 한인 정윤서 학생이 추방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영주권자인 자신을 추방하려고 시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가 24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 씨는 지난해 이후 반전 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 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7세의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입니다. 정 씨는 컬럼비아대에서 벌어진 가자 전쟁 중단 촉구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지만 대언론 성명을 작성하거나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정 씨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대량 학살 공모 혐의로 수배라는 문구가 적힌 대학교 이사회 이사진의 사진 전단을 게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지난 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9일 정 씨의 부모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10일 정 씨의 변호인에게 정 씨의 체류 신분이 취소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13일에는 정 씨를 찾기 위해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24일 현재 정 씨는 당국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욕시 5개 식당 프로그램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 교통국으로부터 5개 식당 승인을 받은 식당들은 오늘부터 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아웃도어 다이닝 프로그램을 앞두고
승인받은 600개의 도로변 5개 식당과 2천여 보도 5개 식당들은 25일부터 시설 설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다이닝 아웃 NYC 웹사이트를 통해 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설명이 게재돼 있다며 식당들은 이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교통국장은 5개 식당을 설치할 때 매주 청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웃도어 다이닝 프로그램은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됩니다. 한미충의회 임영빈 회장이 새롭게 발간한 세월은 가건만 출판 기념회가 뉴욕에서 오는 29일, 뉴저지에서 4달 4일 각각 열립니다. 지난해 100세를 맞은 임영빈 회장은 네 번째 책 세월은 가건만을 출간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오는 29일 오후 5시 퀸즈 플러싱 소재 좋은 씨앗교회에서 또 4월 4일 오후 5시에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소재 파인플라자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합니다. 임 회장은 그동안 뉴욕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들을 정리해 책으로 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내가 읽어보더라도 정말 참 이건 그 보고 싶구나 하는 그런 의욕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피를 보고서 또 이렇게 전화도 해주시고 격려하신 분들도 있네. 이번 차에 오셔서 한 권의 책을 아마 보시면은 상당히 좀 유익거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임영빈 회장은 지난 2014년 90세의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자서전을 필두로 2019년에는 섬김의 삶, 2021년에는 40년 이민생활의 발자취를 발간했습니다. 또 우물가의 소년, 효행록, 은혜의 강물 등을 출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에서 관리하던 학자금 대출을 SBA로 이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교육부가 아닌 SBA의 관리하에 놓일 전망입니다. 당초 교육부에서 관리하던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로 옮겨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SBA가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 전체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부에서 즉시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할 수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교육부 프로그램을 최대한 축소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SBA는 최근 연방정부의 인력 감축 기조에 따라 40%가량 직원을 줄이고 있어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출 지원과 관리 등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400만 명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SBA가 무리 없이 관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점 역시 장애인 옹호단체 등에서는 백신 반대 등의 주장을 내세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차기 국장으로 수전 모나레즈 현 국장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모나레즈 지명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혁신적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보건첨단연구계획국 부국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모나레즈 박사는 혁신과 투명성, 그리고 강력한 공공보건 체계를 위해 수십 년간 쌓은 경험이 있다며 그는 위스콘신대 박사학위를 받고 스탠퍼드 의대에서 미생물학과 면역학 분야 박사후 과정을 밟았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정치적 편견과 재앙적 관리 부실로 인해 CDC는 신뢰를 잃었다면서 모나레즈 박사는 우리 훌륭한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함께 책임성과 높은 기준, 질병 예방을 우선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CDC 국장으로 내정됐던 데이브 웰던 후보자의 지명이 돌연철회된 지 10여일 만에 나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연방국방부 장관이 자신을 비롯한 외교 안보 라인이 일반 메신저 공간에서 중대한 국가기밀인 전쟁 계획을 논의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24일 의회 전문 매체 더일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시작한 아시아 순방의 기착지인 하와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누구도 전쟁 계획을 문자로 주고받지 않았다며 그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도한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든버그 편집장을 겨냥해 그는 기만적이고 극도로 신뢰를 잃은 자칭 기자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이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골든버그 편집장은 자신이 예멘에서의 공습을 논의하는 국가안보 당국자들의 단체 대화방에 추가돼 전쟁 계획을 공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실수로 자신을 상업용 메신저인 시그널의 대화방에 추가했고, 이 대화방에 헤그세스 장관이 예멘 반군 후티를 겨냥한 전쟁 계획을 공유했다는 것이 골든버그 편집장의 설명입니다. 이 대화방에는 JD 벤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 모두 18명의 사용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논란은 일파만파했고, 왈츠 보좌관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틀랜틱의 매체 영향력을 비꼬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번 논란에 대해 경위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3월 들어서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가 25일 발표한 3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92.9로 2월 대비 7.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소비자 심리의 급격한 악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담을 지울 것이란 관측이 소비자 신뢰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11월에 당선된 직후에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기업 친화적인 백악관에 대한 낙관론으로 기업과 가계의 신뢰도가 1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위협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부추겨 주식시장도 하락을 계속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미디어국이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사실상 해체함에 따라 이들 기관에 몸담았던 외국인 직원들도 추방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4일 권위주의 정부가 통제하는 국가 출신의 직원들은 모국에서 투옥되거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RFA 소속 한국인 기자 박재우 씨는 가디언의 동료 중 몇몇은 미국에서 망명 비자를 신청한 이들이라며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갔을 때 정부가 과거 RFA 근무 이력을 알게 된다면 동료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기자는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RFA에서 일하게 됐다며 RFA가 없다면 그들의 목숨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에서도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은 체류 신분이 위태로워져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VOA에 기고했던 2명이 현재 미얀마와 베트남에 수감돼 있으며 RFA에 기고했던 4명도 베트남에 수감 중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에도 현재 이들 언론사와 함께 일했던 기자들이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USAGM의 기능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튿날 USAGM은 VOA 등 산하 매체의 글로벌 뉴스 운영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SAGM 직원은 약 3,500명으로 작년 예산은 8억 8,600만 달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합병 위협 등에 직면해 캐나다 내 반미 감정이 커진 가운데 캐나다인들이 미국으로 휴가를 가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4일 캐나다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캐나다 거주자의 항공편을 이용한 미국행 여행은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귀국하는 여행은 같은 기간 23%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 데이터 분석 기업 시리움에 따르면 캐나다 항공사들은 오는 4월에서 6월 미국행 항공편의 좌석수를 지난 1월 31일보다 평균 6.1% 줄였습니다. 캐나다 항공사인 웨스트젯은 캐나다인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나 카리브해 같은 다른 여행지를 예약하는 것이 목격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다른 항공사인 플레어 항공도 다음 달 밴쿠버 에드먼턴 캘거리에서 애리조나 피닉스를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며
토론토와 테네시주 내슈빌을 오가는 계절 항공편도 운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인들은 관세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합병 위협에 더 큰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시간과 돈을 쓰기 위해 국경을 넘지 않으려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캐나다인은 2,200만 명이었습니다. 미 여행협회는 캐나다인 여행객이 10%만 감소해도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일자리 1만 4천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주요 식수원의 염도가 30여 년 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설을 위해 뿌리는 도로 소금을 식수원 염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한국 방문 시 응급 상황을 고려해 후송을 포함한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고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 AI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마존이 오늘부터 31일까지 빅스프링 세일을 시작하며 이번 세일에서는 프라임 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 중 가장 실망스러운 관광지 1위로 영국의 알턴 타워스가 2위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세체니 온천이 뽑혔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개발한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받은 첫 환자가 수술한 지 1년이 지나며 조직 능력이 향상됐다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외식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잇따라 AI 직원 도입을 추진하며 주식회사 얌프랜드가 보유한 KFC, 피자헛, 타코벨 등이 챗봇을 출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직원들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판매됐으며 주행 중 낙상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세그웨이사의 전동 스쿠터 모델 나인봇 맥스 G30P와 맥스 G30LP 총 22만 대를 리콜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최저 기온은 3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0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1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CMP 인력개발센터가 3월 26일 수요일 봄 채용 박람회를 플러싱 YMCA에서 개최합니다. 뉴욕시 정부 기관들과 헬스케어, 비영리 기관, 서비스 직종 등 40여 기업 및 기관이 채용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누구나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인터뷰용 복장과 이력서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CMP 채용 박람회는 수요일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3월 2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